손자도 말했지만 결국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야. 닥쳐보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급락을 줬다 쳐요. 폈어. 어떻게 하래. 물구나무 3번. 아니 지금 포탄 떨어지는데 물구나무 3번이 뭐야? 안 하잖아. 그런데 거기서 그 말 같지도 않은 걸 믿고 따르려면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성공에 도움이 돼요. 보통 내 사람을 2명만 있으면 세상 성공한 것이다 많이 하는데,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 내 사람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 조조는 어떻게 보면 성공했는데 늘 두려움에 떨고 자식들이 잘 안 되죠. 유비는 가만히 있었더니 그냥 잘 됐어. 저는 오히려 세상에 성공한다는 것은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동료를 구하는 거죠. 그럼 왜 네 사람이 둘이냐? 예를 들면 내가 큰 조직을 거느린다고 하면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 뭐 2사람이 왜 필요해? 그런데 실제 리더가 되면 같이 의논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전쟁사에서 전략을 얘기할 때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동요돼서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탱크가 이렇게 부르르 오잖아요. 한국전쟁 때 참호를 파고 있었는데 나오라고. 근데 병사들이 못 나오고 깔려 죽어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어구 바보 그러는데, 아마 1000명을 집어넣으면 탱크를 처음 보고 1000명 중에 빠져나올 수 있는 애는 진짜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빠져나오는 애는 익스트림 스포츠라도 막 했거나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보통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은 다리가 떨리고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못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압박이라는 게 상상적으로 하잖아요. 아무리 양심 없는 CEO라고 그래도 내가 이번에 투자 한번 잘못하면 내 집안이 망하고 내 가족이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 10,000명이 직장을 잃는다. 다 가장들 아니야. 거기서 파생되는 비극을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지. 거기서 뻔뻔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부담감이 작용을 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람이 둘이 있으면 성공이라는 걸 정말 믿고 같이 얘기해 줄 수 있고 내 감정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이번에 1조를 투자해서 저걸 해야겠니 말아야겠니. 내 평생 친구 같이 하던 관우장비 같은 애들이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 라이벌 회사에서 100억 줄게라고 꼬셔가지고 나를 잘못 유혹하도록 매수를 했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해? 평생 친구는요, 평생 친구들 수 있지만 결정적 순간이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를 배신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붙는 측근도 있고,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세상이 가다 보니 변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런 사람은 둘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둘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둘이 있어서 성공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하는 일이 성공하겠지. 그거는 정말 고량과 판단력과 지략과 인격과 능력 모든 거를 갖춰야 그게 가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금낭지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비한 능력처럼 보이는데, 유비가 왜 손권의 누이하고 결혼하러 갈 때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바들바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제갈량이 자기는 안 가고 조자룡만 보내면 된다. 그러면서 조자룡한테 비단 주머니 3개를 주지. 이게 무슨 일이 하면 이걸 펴봐라. 중간에 손권이 죽이려고 하니까 딱 펴보면 뭐 강으로 가라. 그럼 누가 있을 것이다. 뭐 이래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제갈량 하면 일단 뭐 신산 그래가지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척척 아는 사람. 이것도 세상 로망이잖아요. 우리 상관이 이렇게 되면 이거 펼쳐봐. 이럴 땐 매뉴얼 12페이지를 봐. 이런 것이 모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로망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낭지계가 굉장히 인기 있는 에피소드가 됐어요. 금낭지계는 그런 신산이 아니고 사실은 플랜 B, 플랜 C예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리더한테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 제일 무능한 리더 나가 이 자식아. 넌 이것도 못해. 이게 구박하는 리더는 제일 나쁜 리더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낄 하면서 도와주는 거는 기껏 도와주고 존경을 못 받는 거고.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아요. 근데 리더는 그거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실제로 조직 운영할 때는 이거 되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신뢰를 얻게 한다는 거. 손자도 말했지만 결국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야. 닥쳐보지 못한 상황이 왔을 때 급락을 줬다 쳐요. 폈어. 어떻게 하래. 물구나무 3번. 아니 지금 포탄 떨어지는데 물구나무 3번이 뭐야? 안 하잖아. 이거는 합리적으로 될 얘기가 아닌 거니까 금낭지계인 거예요. 그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금낭지계가 왜 필요하냐고. 자기가 봤을 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미리 펴보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그 말 같지도 않은 걸 믿고 따르려면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급낭직에는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펴서 실천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삼국지에 고사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드는 그 유명한 고사가 하나가 이제 읍참마석인데 이거는 인용도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인용이 많이 되냐면 결국 세상을 살아보면은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공정함을 기대하게 되죠. 그거 없으면 나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세상을 살아보면 안 공정한 경우를 더 많이 겪죠. 어느 시대나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읍참마석이라는 게 뭐야? 마속은 제갈량하고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마속은 자기가 개인적인 보좌관으로 두고 키웠던. 그래서 유비가 제갈량 보고 쟤는 입만 살아내니까 너무 믿지 마라 라고 한 말은 유비가 사람을 정확하게 본 것 플러스 어떻게 보면 너의 사적 인맥 아니냐, 그걸 조심해라는 뜻도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래서 제갈량이 결국 사고를 치지, 중요한 임무에서 마속한테 과한 임무를 맡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연습은 하고 넣어야 되는데 좀 갑자기 큰 걸 넣었어. 그리고 제갈량도 생각은 한 게 지금 전투 상황이니까 군대도 왜 아이젠하워형 있고 패턴형 있잖아요. 아이젠하워 같이 사람들하고 정치력 뛰어나고 관리 잘하는 장군과 패턴처럼 싸움꾼 장군을 같이 붙여줘서 보낸 거야. 그런데 아이젠하워 패턴은 둘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상황 딱 떨어지면 패턴이 야 이건 당신 일이네, 아이젠하워가 이건 당신 일이네 하고 딱 넘겨주는 콤비예요. 두 사람은. 근데 마속은 아이젠하워라는 패턴으로 왕평이라는 그때 총나라에서는 정말 차세대 최고의 무장을 같이 보냈는데 제갈량이 뭔 실수를 했는지 역할 분담을 제대로 안 잡아준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실수였어요. 그래서 상황이 갑자기 패턴이 필요한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아이젠하워처럼 이거는 형님 거요 하고 딱 넘겨줘야 되는데 마석이 안 넘겨준 것 같더라고. 이렇게 되니까 팀이 분리가 되고 왕평 부대는 빠져나와요. 마속 부대는 전멸하면서 가정을 잃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속도 여기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패전했다 꼭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제갈량을 보호하려니까 이 제갈량이 실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속이 보면 자기가 죽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읍참은 제갈량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마속이 죽는 거를 구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게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불공정한 경우를 너무 많이 겪잖아요. 인맥 없는 조직이 어딨어. 조직은 인맥이 없을 수가 없어. 그 인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합리하고 억울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읍참마속이라는 것에 대한 카타르시스로 들어간 것 같아요. 조직을 운영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한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를 알고 어루만져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떤 조직이든지 인맥 없는 조직은 없어요. 인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큰 핑계와 분노로 감정을 손상시키지 말고 불공정한 속에서 내가 싸워서 어떻게든지 공정함을 쟁취했다라는 노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삼국지는 소설이거든요. 소설은 소설의 즐거움으로 보시는 게 효과가 제일 커요. 그리고 그게 성공에 도움이 돼요. 저도 삼국지 몇십 번을 봤는지 모르겠고 수호지도 몇십 번을 봤는지 모르겠고 모든 텍스트에서 얻는 영감은 방법을 얻는 게 아니라 감정과 이성을 포괄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저보고 당신은 어디서 그런 분석력과 통찰력을 가졌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통찰력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세상을 알고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풍부하게 하고 그게 그리고 인생에서 거둬들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이에요. 그런 성공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교과서로서 텍스트로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